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이죠. 0.6% 상승해서 끝났는데 지금 24일 날에는 조금 특이한 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서 환율이 아직까지 안정되지 않았지만 시장 기준에서 회복하기는 어렵죠. 환율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건 종목 장세가 나와야 된다. 그 시작점이 어저께부터 진행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이오의 대장은 기본적으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이쪽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확장돼가는 종목군들을 보면 SC 제형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 대장이 알테오젠이고요. 그리고 ADC 관련된 종목군들의 대장이 리가켄 바이오예요. 여기서 이제 확장되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리가켄 바이오와 이 그 확장되는 종목군은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이 되고요. 그렇죠. 알테오젠은 SC 제형에 대한 부분이니까 독보적이죠. 하나를 더하자면 굳이 셀트리온 정도로 붙일 수 있는데 이게 셀트리온에서는 아직 그 SC 제형 관련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낮죠.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를 하는 데서 그쵸? 왜 바이오를 이야기를 드리느냐? 종목 장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업종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2,900포인트부터 2,400포인트를 이탈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죠. 8월 달에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진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완전히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8월 달에 저가를 형성했었던 부분을 다시 이탈을 하는 데에서는 여기서는 비상계엄이라는 사태가 있었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미국에서 수요가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실제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된다. 한국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정도만 아니면 됩니다. 즉 비상계엄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자로서 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되는 시장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에 대한 부분을 밀었어요. 그쵸? 취임 초기부터. 근데 그러므로 해서 무언가 이 체코 원전에 대한 7월 달에 발생됐었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미국의 수요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그쵸? 원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주가가 실제 올랐느냐?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이 24년 7월 달 실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두산에서 진짜 큰 똥을 싸버렸죠. 분할합병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 한국 시장이 상승하는 부분, 특히나 종목군에서 상승하는 그런 종목군들, 특히나 원전 같은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기 위한 조건은 미국에서 그쪽 방향을 밀고 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 주가를 보면 실제 올해 시세만 보더라도요. 그렇죠? 올해 여기부터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 요때부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올랐죠? 2불대에서 30불대까지 10배 이상, 거의 15배 정도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한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시세 유지가 어렵죠. 그래서 살 때와 팔 때를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원전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공자나 실무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예요. 자,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친환경이다 아니다. 이걸 구분짓는 게 뭘까요? 탄소 배출이에요. 그렇죠. 원전은 근데 후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죠. 후처리에 대한 문제를 일정 부분 커버를 해낸 게 SMR 방식입니다. 스몰 모듈러 리액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후처리가 아닌 친환경이다 아니다를 구분짓는 기준은 뭘까요? 탄소 배출입니다. 원전 탄소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친환경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친환경들, 친환경 에너지원 뭐가 있습니까? 태양광, 풍력 이쪽이죠. 근데 트럼프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석연료를 떼우면 돼. 왜 할까요 이거? 싸니까. 이거보다 더 싼 게 원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단점이 하나 존재하죠. 뭐가 있겠습니까? 짓는데 오래 걸린다. 만들어내는데 오래 걸린다. 근데 이건 대형 원자로일 때도 오래 걸렸지만 SMR
그쵸?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 방식으로 짓더라도 대형만큼은 아니지만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된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월 20일 날 취임 초기부터 친원전 정책 확대 예고. 자, 트럼프는 화석 연료를 계속 밀고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싸니까요, 싸니까. 트럼프 정책의 가장 핵심은 값싼 에너지를 무제한 공급을 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 그럼 화석연료보다 더 싼 게 언제예요? 어디예요? 원전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만 딱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AI 시대가 왔고, 그리고 원전 생태계가 다시 구축이 되고 있는 그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실적이 좋아져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알테오젠의 주가를 한번 보시죠. 자, 알테오젠의 주가를 보면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코스닥 종목이 급등을 하고 실적은 적자야. 근데 바이오네? 야, 이거 상폐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자, 이런 구조가 예전에는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지금은 주가는 선반영합니다. 근데 이건 과거에도 그랬어요. 근데 적용되는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적용되는 방식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실적이 좋아지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흔히 얘기하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딱 요 내용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선반영의 기준을 한다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 자체가. 그러면 자 보세요. 선반영이라는 건 뭘까요?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것, 아니면 성장성이 꺾였을 때 가격이 먼저 내려가는 것, 이거예요. 그러면 내려가는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꽤 있습니다. 한국 시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겠어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돈은 잘 버는데 주가는 너무 싸다. 이제 뭐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오가고 있죠. 근데 실제 이번엔 될 거는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되면 당연히 한국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 분할합병 같은 이런 진짜 양아치 짓을 못 하겠죠. 앞으로 상법 개정이 개인들이 원하는 게 이렇게 무조건 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합리적인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시장은 합리적인 것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모두 깰 수 있는 게 선반영 구조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알테오젠의 주가예요. 보세요. 알테오젠의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는 2020년, 그리고 2023년, 24년입니다. 2020년도에는 아직까지 뭐가 나왔습니까? 머크와의 계약이 나오기 전이에요. 근데 이때도 적자, 지금도 적자, 23년, 24년 초에도 다 적자예요.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서 코스닥 시가총액 1등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테오젠은 머크와의 계약건이 발표가 된 게 이때입니다. 24년 3월달, 4월달이에요.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키트로다, 머크의 의약품인 키트로다에 로열티를 주겠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 45만 원 기준에서 25조 정도가 됐었던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진 거예요. 1조 원의 확정 이익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실적은 늦게 올라오는 거니까 조정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시장은 어땠나요? 너무 안 좋았죠.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안 좋았어요. 그러면 그 시장 기준에서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떨까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AI 시대에 맞서서, 그쵸? 원전 생태계가 다시 구축이 되고 있고,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는 그런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철저하게, 그쵸? 철저하게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가격이 반등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된다. 기반은 다 갖춰졌어요.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쵸? 어떤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지,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즉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었고,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시장은 적용을 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장이 아무리 그 적용을 해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구간이 만들어져야겠죠.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환율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환율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뭐 쉽게 꺾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그동안 시장이 폭락이 애초에 안 좋았지만 이런 종목군들까지 같이 폭락이 나오기 전의 가격대까지 봤을 때 마지막까지 강세를 유지했었던 알테오젠이나 두산에너빌리티나 조선주들이 지금 일제히 반등 구간에 있다는 건, 예를 들어서 그래요. 두산에너빌리티 그렇고요. 알테오젠 그렇고요. 한화오션 그렇고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군들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그렇고요. 하나오션 마찬가지고요. 알테오젠은 개별적인 성과가 있는 기업이고요. 이런 종목군들만 지금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타점을 잡고 선반영 구조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게 핵심적인 사항이다. 우리가 비워서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지루하다고 할지라도 보유하고 내가 그냥 꾸준히 그냥 물려 있을래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매매하는 과정에서 조금 비워놓더라도 시장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린다. 근데 그 시장이 돌아서지 않더라도 최악의 상황에 있는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는 종목이 돌아서는 구간만 확인하더라도 시장은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 구간이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이런 타점을 잡는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자, 내용 보시면 오늘도 그래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 바이오 수급이 돌아섰다. 그리고 시장은 보합 초대형주가 멈춰 있으면서 바이오가 움직인 점은 종목 장세의 신호가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23일 날은 조선, 24일 날은 바이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원전, 그리고 1월 달까지 본다면 원전과 화장품까지 시세가 붙을 겁니다. 가장 조정을 덜 받은 종목군들이에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선 고가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신고가를 언제 가고 신고가를 가는 과정에서 주도 주가를 확대시켜낼 수 있느냐, 이게 선반영을 보는, 즉 타점을 잡는 기본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빠짐없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돈 안 받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격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어디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뭐 DI 같은 경우에 그래요. 올해 초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강했죠. 이때 그쵸? 고가 구간에서 신고가 구간에서 주도주를 공략한 결과 25%, 14%, 밑에 내려보면 26%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타점 공유를 해드립니다. 돈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기죠. 5월과 6월달, 그리고 그 폭 이후에 시세가 크게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도한 결과 4%밖에 수익을 못 냈는데, 먼저 상승을 했었던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쵸?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에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었고 4%, 14.7%이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원전하면 우리 기술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내용 보시면 상승하는 구간에 꾸준하게 매매한 결과 어때요? 8%, 23%. 그쵸?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를 해야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지금 주가가 움직이기 위한 조건은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았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매매했을 때 결과까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은 모두 다 소통방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돈 안 받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요.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주도주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제가 함께 포함을 시켜놨고 돈 안 받고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드렸고, 그걸로 인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딱 가격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월 달에 시장이 회복이 될 겁니다.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
현재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 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